안녕하세요. 고민아침마입니다.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도저히 상환할 여력이 없는 이런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많이 신청을 하시죠. 저는 대출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활이 힘들 정도다. 이 정도면 개인회생 적극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한 3년간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3년이 지나면 나머지 이자고 원금이고 다 탕감이 되고 나는 3년 후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이 개인회생 중에 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1인 최저 생계비가 150 얼마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 소득, 내 월급에서 150 얼마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무조건 법원 통장에 다 입금을 해야 되죠. 근데 과연 이 150 얼마로 살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150 얼마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또 개인회생 중에 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돼요. 저금리로 이용하면 좋겠지만 개인회생, 한마디로 개인회생 중이면 신용불량하고 똑같거든요. 어느 금융사에서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대부업 또는 일부 고금리 취급하는 저축은행에서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 상품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의 법정 최고 이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이렇게 개인회생 중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내가 면책을 받았어. 면책을.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면책을 받았는데도 고금리 대출 계속해서 이용을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면책을 받고 나면 당연히 이걸 저금리로 대안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문의 주신 분이 바로 개인회생 중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을 했다가 면책을 받고 저금리 대안으로 문의를 주신 분이에요. 이분의 경우 현재 직장에 다니시고 그리고 연봉이 약 5,3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용 중인 대출은 저축은행 한 곳에가 1,270만 원, 그리고 대부업 3건에 2,200만 원을 이용하고 계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 중에 이용했으니 이게 다 고금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안타깝지만 저금리 대안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되었느냐? 바로 장기 연체 이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금리 대안이 안 됐어요. 이 저금리 대안 대출은 장기 연체 이력이 남아 있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게 삭제가 되어야만이 진행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분의 경우 장기 연체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죠. 왜? 현재 이분이 이용 중인 건 저축은행 하나, 그리고 대부업의 3건이에요. 그러다 보면 신용점수가 좋을 리가 없어요. 이분의 신용점수는 나이스가 702점에 KCB가 607점.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물론 개인회생 이제 면책을 받은 데다가 특히나 고금리 대출이 있고 여기에 또 장기 연체 이력까지 있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고금리 대출 여러 건을 계속해서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얘네들을 저금리로 대안은 안 되더라도 반드시 채무를 통합을 해야 돼요. 채무를 통합을 하면 4건이 한 건이 되잖아요. 한 건이 되면은 아무래도 대출 건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신용점수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한 건으로 줄이니까 월 납입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죠. 여기에다가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장기 연체 이력이 삭제가 됐다. 그러면은 신용점수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저금리 대안을 이용하기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금융사에서는 이 신용점수, 그리고 장기 연체 이력, 그리고 개인회생 이력 때문에 거의 채무 통합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소수의 저축은행 쪽에서 개인회생 중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을 했지만 면책을 받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통합을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에. 그런데 아무래도 신용점수도 안 좋고 자기 조건도 썩 좋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 금리는 좀 높습니다. 당연히 아무리 높아도 대원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금리에 속하죠. 하지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금리보다 더 높지도 않고 특히나 대출 건수를 통합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통합을 해야지 신용점수가 오르고 그래야지 장기연체율이 삭제되면 나중에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무엇보다도 또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으니까 생활이 부담이 없잖아요. 이제는 왜 개인회생을 신청했겠어요? 대출이 여러 건, 뭐 많기도 하지만 여러 건이고 생활에 부담이 생기니까 더 이상 갚아나가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채무를 통합해서 납입금액을 줄여가지고 생활의 부담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로 대출받을 확률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중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면책을 받았다. 그러면 저금리로 꼭 대안을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장기연체 이력 때문에 저금리 대안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에 있는 대출을 통합을 할 수 있는 채무 통합이라도 가능한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본인의 신용 점수도 조금이라도 올려보고 납입 금액이라도 낮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